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만기가 3년이라는 점을 활용하면 소득공제를 매년 지속적으로 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차에 3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해당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2년 차에도 3천만 원, 3년 차에도 3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매년 공제를 받습니다. 4년 차가 되면 1년 차에 넣었던 전환사채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돌려받은 금액으로 다시 투자합니다. 그러면 4년 차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차에는 2년 차 투자금이 들어오고 6년 차에는 3년 차 투자금이 돌아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순환됩니다. 결국 3년치 투자금 약 9천만 원을 한 번에 마련하면 그 자금이 3년마다 돌아가면서 매년 소득공제를 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원장님, 지난 편에서 개인투자조합의 구조와 내 법인에 출자하면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고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는 건가요? 혹은 이런 의문도 있으셨을 겁니다. 굳이 조합을 만들어야 하나? 내가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투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투자는 투자 판단부터 회수까지 모두 원장님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여러 투자자와 자금을 모아 GP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하고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투자 법인 입장에서도 법인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투자자 개개인을 각각 처리하는 것보다 등기와 행정 비용이 적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실행편입니다. 결성 절차, 투자 방식 선택, 재투자 프로세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의 절세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USB 컴퍼니 김하나입니다. 본 영상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조합 결성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결성 계획서와 규약 작성입니다. 조합의 목적, 출자 계획, 조합원 모집 계획, 투자 운영 계획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조합원 구성과 출자 구조입니다. 요건을 못 맞추면 이 단계에서 다시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결성 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벤처 투자 종합 정보 시스템, 즉 VRCS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합니다. 세 번째, 결성 총회 개최입니다. 승인 후 조합원 총회를 열어 규약과 출자 내용을 확정합니다. 조합원 전원이 규약에 날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등록 신청입니다. 총회 후 등록 서류를 중기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섯 번째, 부수 절차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고 조합 명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조합 인감 제작, 출자 증서 교부도 이 단계에서 처리합니다. 은행은 조합 계좌 개설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간은 서류가 잘 갖춰지면 각 단계 심사에 영업일 기준 약 14일 내외가 걸립니다. 전체적으로는 4주에서 8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비용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직접 진행하시면 인감이나 증명서 등 실비만 발생합니다. 등록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약 80만 원에서 160만 원대, 결성부터 등록까지 패키지로 맡기시면 150만 원 수준부터입니다. 규모와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합이 등록되면 이제 투자를 집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투자 방식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주 투자와 전환사채 투자입니다. 신주 투자는 벤처기업이 새로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크게 성장하면 주식 가치가 함께 오르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비상장 주식은 매각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식을 사는 구주 매입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환사채는 채권 형태로 투자하되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방식입니다. 보통 3년 만기로 설정됩니다. 만기가 되면 원장님이 원금 회수와 주식 전환 중 하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원금 회수 일정이 명확하고 이자 수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법인에 출자하는 구조에서는 전환사채가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만기 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법인, 즉 원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회수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만기가 3년이라는 점을 활용하면 소득공제를 매년 지속적으로 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차에 3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해당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2년 차에도 3천만 원, 3년 차에도 3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매년 공제를 받습니다. 4년 차가 되면 1년 차에 넣었던 전환사채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돌려받은 금액으로 다시 투자합니다. 그러면 4년 차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차에는 2년 차 투자금이 들어오고 6년 차에는 3년 차 투자금이 돌아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순환됩니다. 결국 3년치 투자금 약 9천만 원을 한 번에 마련하면 그 자금이 3년마다 돌아가면서 매년 소득공제를 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다만 투자확인서 발급과 소득공제 신청은 매년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투자 후 중기부 시스템을 통해 투자 확인서를 발급받고 연말정산 때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결성, 투자, 재투자까지의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은 이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게 좋으실까요? LP로 참여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GP를 맡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투자 의사 결정권입니다. GP는 조합의 투자처를 결정합니다. 내 법인에 출자하는 구조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LP 입장에서는 GP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원장님이 GP라면 내 법인 출자 구조를 직접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수익 구조입니다. GP는 조합 자금의 일정 비율을 관리 보수로 받을 수 있고 투자 성과가 발생하면 성과 보수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외에 별도의 수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셋째, 네트워크입니다. 외부 LP를 모시는 과정에서 고소득 전문직 네트워크가 넓어집니다. 이것은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병원 경영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자산이 됩니다. GP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GP가 되려면 중기부에 등록된 전문개인 투자자이거나 GP 경력 5년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업무 2년 이상 경력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없더라도 중기부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도 GP가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요건이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여기서부터는 놓치면 혜택 자체가 사라지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기존 주식을 매입한 경우, 즉 구주 매입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주 인수 또는 전환사채 인수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출자,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 명의 출자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조합원의 출자 지분을 양수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년 미만으로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직접 본인 명의로 요건을 갖춘 대상에 신주 또는 전환사채로 투자하고 3년 이상 유지해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입니다. 투자한 기업이 성장해서 지분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금액 한도형 혜택이 아니라 요건 충족형 혜택입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투자 대상이
창업 후 5년 이내에 벤처 기업이어야 하고 신주 투자여야 하며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기업과 조합원 사이에 특수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1편에서 소득공제는 특수관계인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다릅니다. 특수관계가 있으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같은 특수관계라는 단어이지만 소득공제와 양도세에서는 적용이 다르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시 주의사항입니다. 엑시트 전략은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지 조합 결성 단계에서부터 계획하셔야 합니다. 내 법인에 출자할 경우에는 회계와 지분 구조를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재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벤처 인증 연장이나 추가 투자 유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부 LP를 모시는 경우에는 투자금 운영과 성과 보고를 투명하게 해야 신뢰가 쌓입니다. 그리고 매년 보고 의무가 있고 3년마다 벤처기업 인증 연장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개인투자조합 결성은 5단계로 진행되며 서류가 갖춰지면 4주에서 8주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법인에 출자하는 구조에서는 전환사채 투자가 원금 회수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며 3년 주기 재투자로 소득공제를 지속적으로 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원장님이 GP를 받으면 투자 의사 결정권, 관리 보수, 네트워크라는 구조적 이점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득공제 유지 요건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릅니다. 특히 특수관계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투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결성부터 첫 투자 집행까지 수개월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개인투자조합 구조 설계 무료 진단을 신청해 보세요. 원장님의 병원, 법인에 맞는 최적의 구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